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품격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다듬어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더더욱 좀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취임한 송영길 후보의 거친 입이 만들어낸 설화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내뱉은 폭언을 보면서 저 양반이 정말 희한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사실 50대 후반의 남자 송영길 당대표는 1963년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 그렇게 거친 말을 예사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폭언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는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따라 사고의 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그 동네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험하고 거칩니다. 그 이야기나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란 용기, 그릇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같은 연배를 통과해온 남자 입장에서 이번 실언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586 운동권 정치인의 본 모습, 민낯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월 7일 날 그 많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주 혁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몇 마디 말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재선 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제주도 내에 국제학교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폭언이자 실언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무지 그 실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어쩌면 자신이 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질지를 전혀 생각지 못한 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폭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영어 하나 배우려고 필리핀, 하다못해서 호주, 미국으로 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자기 마누라도 보내서 부부가 가족이 떨어져 사니까 혼자 사는 남편이 술을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분도 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이 술 처 뭐 하다가 이런 말을 안 썼으니까 다행인 거죠. 송영길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또 여자는 가서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완전히 기러기 가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 미국 가서 영어 배우지 말고 미국 같은 환경을 여기 한국에 만듭시다. 이런 내용의 말을 사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냈고 마침내 제주도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말에서 방심이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폭언과 실언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놓고 보면은 당대표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고, 또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아주 평범한 시민들도 이 같은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은 즉시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외국어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굳이 이른바 기러기 가족을 폄하하는 표현을 꼭 사용해야 되나?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 망정 술 먹는 남자, 바람피는 여자 오는하면서 비하 발언을 쏟아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인식이 개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거칠고 험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런 당돌한 그런 발언을 58세 되는 남자가 쏟아낼 수 있겠느냐.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자기들끼리 나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황 부대변인의 발언은 과거에 송영길 당대표가 했던 실언까지 확장됩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구소의 폭파, 뉴질랜드의 외교관 성추행 때도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 적이 있는데 사과는 당연한 거지만 그의 말버릇이 쉽사리 고쳐지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집권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을 들어야 될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논평을 하게 됩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그런 말이 논란이 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즉시 알아차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급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진화에 나서게 됩니다.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그런 국제학교 설립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무역과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공교육을 통해서 영어 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든 정치인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이 반성해야 될 사안을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발언까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송영길 대표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선 외모고 다른 하나는 그의 실언 기록들입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폭파했을 때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 폭발 안 한 것이 어디냐 이런 논평을 해서 도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수습하는 차원에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표를 사용해서 폭발하든지 다이너마이트로 사용해서 폭발하든지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글을 쓰면서 수습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뉴질랜드의 한국 대사관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도 송영길 당대표는 남자끼리 엉덩이 치고 그런 것이라고 말해 다시 논란을 정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자신이 지금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에 괴리된 이반된 점은 없는지를 성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꼬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품이나 품격을 엿바꿔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좀 언행과 처신을 똑바로 사용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내 말의 파급 효과가 어떨지를 가늠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쏟아낸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그것을 가늠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시민엘 씨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는 품격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시민화이 씨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친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중앙지의 하단에 실린 독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아주 격앙되고 거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송영길 당대표의 표현을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말을 좀 곱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더라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위로나 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없더라도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 정도는 스스로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당대표나 이런 직책을 다 집어치우더라도 남자 대 남자로서, 여자 대 여자로서 우리가 한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절제되고 그리고 순치되고 그리고 격조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멋지고 인간다움이고 또 인간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징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번 폭언을 보면서 송영길 당대표의 수준, 품격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가를 짐작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